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991년 3월 26일, 대구에서 5명의 초등학생이 집을 나섰다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1년 6개월 후, 아이들은 뼈만 남은 채 발견되었죠. 전 국민이 눈물 흘렸던 이 사건,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991년 3월 26일, 이날은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여 지방선거가 열리는 임시 공휴일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던 5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13살 우철원, 12살 조호연, 11살 김영규, 10살 박찬인, 그리고 9살 김종식. 이 아이들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날 아침, 아이들은 조호연 군의 집에 모였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 뒤 와룡산으로 향했죠. 참고로 이 사건이 개구리 소년으로 알려진 건 초기에 도롱뇽을 개구리로 잘못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원래 6명이 함께 가려고 했는데요. 막내인 김태룡 군은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라 산 입구까지만 따라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선택이 김태룡 군의 생명을 구했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5아이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지만 아이들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불안해진 가족들은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도와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선거일이라 경찰 대부분이 투표장에 동원되어 여유 인력이 없다는 거였죠. 이게 초기 대응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사건을 집단 가출로 판단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철원 군의 일기장에 나는 나중에 커서 두목이 돼가지고 탐험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경찰은 이걸 보고 아이들이 호기심에 가출했다고 생각했죠. 이로 인해 수사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와룡산을 수색하는 대신 대구 시내 전역의 오락실, 만화 가게, 심지어 서울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어요. 당시 노태우 대통령까지 나서서 아이들을 돌려보내면 관용을 베풀겠다는 특별 담화문을 발표할 정도였죠. 그러자 전국에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허위 제보였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1991년 8월에는 경북 칠곡의 한센병 환자촌에 아이들이 안매장되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경찰이 수색하러 갔다가 주민들과 충돌이 일어나 기자들까지 감금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1996년에는 카이스트의 한 교수가 김종식 군의 아버지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김 군 아버지의 집, 마당, 화장실, 구들장까지 파헤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김종식 군의 아버지는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2001년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심지어 무속인들의 제보도 넘쳐났어요. 꿈에서 아이들이 대구 동구 안심동에 묻혀 있는 걸 봤다. 대구 외곽도로 밑에 묻혀 있다. 등등. 경찰은 이런 제보들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수사는 산으로 가고 있었고 정작 중요한 와룡산 수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002년 9월 26일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히 11년 6개월 후였습니다. 와룡산에서 도토리를 줍던 한 시민이 우연히 뼈를 발견했어요. 바로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곳에서 5아이들의 유골이 모두 발견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발견 장소였습니다. 성상고등학교 신축공사장 뒤편 와룡산 중턱의 세방골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실종 지점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이었어요. 여기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연인원 35만 명이 투입된 대규모 수색에도 찾지 못했던 아이들이 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발견된 걸까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김영규 강력과장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 수색은 주로 불미골 쪽에 집중되었고 세방골까지는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멀리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또한 수색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경찰들이 일열 횡대로 촘촘하게 서서 올라갔지만 산을 오르다 보면 일렬종대로 바뀌어 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형식적인 수색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함승훈 군은 실종 당일 와룡산에 갔다가 점고 무렵산 위쪽에서 2차례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어요. 2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끔찍한 소리였다고 말했죠. 또한 사건 당일 중리동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들이 버스를 타는 걸 봤다는 목격 증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모든 증언을 무시했어요. 이것이 사건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후 가장 큰 논쟁은 사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경북대학교 법의학팀은 6주간의 조사 끝에 타살로 결론지었어요. 특히 우철원 군의 두개골에서 무려 25군데의 외상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 중 10여 곳은 끝이 사각형 모양인 예리한 물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법의학팀은 이런 상처가 아이들이 살아있을 때 생긴 것으로 판단했죠. 즉,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또한 유골 발견 당시 아이들의 옷이 묶여 있는 상태였어요. 이것 역시 타살의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완전히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수사를 책임졌던 김영규 전 강력과장과 현장을 취재했던 김재산 국민일보 기자가 개구리 소년 사건의 범인은 없다고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두개골 손상은 사후에 생겼을 수 있다는 겁니다. 11년 6개월 동안 매년 여름 홍수로 날카로운 돌들이 떨어지면서 두개골을 가격했을 수 있다는 거죠. 김영규 전 과장은 만약 범인이 흉기로 했다면 우철원 군의 25군데 외상이 모두 다른 형태인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범행 도구도 25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범행 도구를 찾기 위해 전국을 뒤졌지만 두개골 상처와 일치하는 도구를 찾지 못했어요. 둘째, 묶여있던 옷은 타살의 증거가 아니라 추위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실종 당일 날씨는 어땠을까요? 낮 기온은 3도에서 12도 사이였고 오후 6시부터 약 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젖은 옷을 입고 추운 산에서 밤을 보냈다면 저천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반론이 있어요. 만약 저천증이었다면 왜 5아이들 중 3명의 두개골에서만 손상이 발견되었을까요? 이 부분은 설명이 어렵습니다. 2022년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흥미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나는 개구리 소년 사건의 흉기를 알고 있다였어요. 이 글의 작성자는 두개골 손상 흔적을 보고 범행 도구가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주장했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는 길이나 높이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금속 도구인데요. 공업고등학교나 기술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작성자는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산동네에서 자라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도롱뇽이나 올챙이를 잡으러 가다가 다른 동네 학생들과 싸우는 경우가 많았다. 와룡산 근처에 버니어 캘리퍼스를 들고 다닐 만한 학교가 딱 한 곳 있다. 범인은 그 학교의 일진, 즉 불량 학생 무리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은 며칠 만에 12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되었어요. 심지어 대구 지역에서 근무할 당시 직장 상사가 버니어 캘리퍼스를 꺼내며 이걸로 충분히 사람 몇 명은 보낸다고 말했던 게 기억난다는 추가 제보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추론일 뿐이에요.
명확한 증거는 없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설에 공감했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006년 3월 25일, 사건 발생 15년이 되던 날, 자정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유족들은 공소시효 폐지를 외쳤지만 법 개정은 시효 만료 전에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결국 개구리 소년 사건은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19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가 잡히면서 유족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었어요.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래된 미제 사건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거죠. 대국경찰청은 미제 사건 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 4월 22일, 김영규 군의 아버지 김현도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범인만 검거되면 아이들의 억울한 원혼을 달래줄 수 있지 않나.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아직도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골은 강에 흘려보냈지만 두개골만은 남겨두었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죠. 33년이 지난 지금도 와룡산 입구에는 아이들의 추모비가 서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증거 보존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개구리 소년 사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